구간 지하에서 발견한 백골. 하지만 혜성이 자세히 살펴보자 이 백골은 진짜 시신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든 모형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괴담을 조작했다는 거죠. 혜성은 주변을 조사하던 중 열쇠 모양의 소품을 발견하고 재빨리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순간 교장 박재문이 갑자기 등장. 교장은 시신을 보고 경악하는데요. 혜성은 당황하지 않고 그냥 괴담이 진짜인지 확인하러 왔다라고 둘러댑니다. 국정원으로 돌아온 혜성은 팀원들에게 이 괴담이 금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퍼진 소문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가 조작한 단서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편 이사장 서명주는 교장으로부터 혜성이 구간 괴담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서병문 초대 이사장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도대체 이 괴담과 금괴 그리고 서병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한편 동민의 할머니가 오수아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하죠. 할머니는 장학금을 준다면서 정혜성이 내 신분증을 가져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수아는 깜짝 놀라며 뭐? 혜성이 할머니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라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 일을 벌인 건 혜성이 아니라 박태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혜성도 이 사실을 깨닫고 태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혜성은 학교에 남아있는 다른 괴담들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현재까지 남은 괴담은 총 3개. 그중 하나가 바로 도서관 시계 괴담입니다. 동민이 이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학교 도서관에는 고장난 시계가 하나 있는데 밤에 혼자 남아있으면 가끔 이 시계가 울리고 그 순간 새빨간 눈이 나타나 사람을 잡아간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이 괴담이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금괴와 관련된 또 다른 단서일까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오수아가 등장. 혜성의 구렛나루를 잡고 강제로 끌고 갑니다. 바로 동민의 할머니 신분증을 왜 가져갔냐는 질문 때문이죠. 혜성은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태수를 떠올립니다. 한편 국정원의 고영훈이 혜성에게 연락합니다. 백골의 소품들을 조사해봤는데 전부 50년대에 묻힌 물건들이 맞다고 합니다. 즉, 이 백골이 가짜라는 건 맞지만 그 주변에 있던 물건들은 실제 유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오래된 시체처럼 꾸미려 했다는 것. 이 정보를 들은 혜성은 경비원 김씨를 찾아가 은근슬쩍 떠봅니다. 어젯밤 구간에 있었던 사람이 아저씨 맞죠? 처음엔 모른 척하던 김씨. 하지만 혜성이 여러가지 증거를 들이댔자 결국 실토합니다. 사실 김씨는 고양이 밥을 주러 갔다가 우연히 구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백골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것이었죠. 하지만 김씨조차도 이 백골이 가짜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누군가 정말 정교하게 꾸며놓았던 것이죠. 학교 정원을 거닐던 수아는 태수가 동민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태수가 동민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수아는 뭐하는 거야? 라며 끼어듭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냥 못 본 척하세요. 라고 대놓고 협박합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자리를 떠나는 태수. 수아는 그 모습을 보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동민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체포해 갑니다. 동민은 충격을 받았고 혜성 역시 이건 태수가 한 짓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수아에게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아는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 다음날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그것은 태수의 악행을 폭로하는 고발글이었습니다. 바로 수아가 올린 글이었죠. 이제 학생들은 태수 드디어 날아갔다라며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학교에서 태수와 혜성 사이에 학폭위가 열린 것. 그런데 동민은 태수는 날 때린 적 없다, 오히려 혜성이 나를 때렸다라고 증언합니다. 전날 태수에게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 혜성은 퇴학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태수와의 학폭위가 열리는 가운데 혜성은 그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낮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외진 공업단지로 향합니다. 도착한 건물 안에는 수많은 건달들이 모여 있는데요. 혜성은 겁도 없이 당당하게 등장해 조직의 보스 구성태를 찾습니다. 건달들은 혜성을 이상한 놈 취급하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 순간 일대 다수의 격투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혜성은 한 대도 맞지 않고 오히려 건달들을 쓸어버리죠. 뒤늦게 지원을 온 국정원 국내사팀도 가담하지만 솔직히 별 도움이 안됩니다. 이미 혜성 혼자서 모든 건달들을 제압한 상태. 마지막으로 구성태를 가볍게 발차기로 눕힌 후 오토바이에 태우고 학폭위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감지 폭발하며 등장한 혜성. 학생들은 이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구성태는 왜 학폭위에 데려온 걸까요? 혜성은 구성태를 학폭위의 증인으로 세우고 협박합니다.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뒤지게 맞을 거다. 이에 겁을 먹은 구성태는 불법 도박을 운영한 건 맞지만 박태수도 VIP 고객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혜성은 교사들을 향해 진짜 동민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면서 왜 모른 척하십니까? 라며 분노합니다.
그러자 모든 시선이 다시 동민에게 집중되는데요. 처음엔 태수에게 협박받아 거짓말을 했던 동민. 하지만 이 상황에서 마침내 용기를 내어 태수의 악행을 폭로합니다. 모든 일은 태수가 시켜서 한 거예요. 드디어 학폭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혜성은 태수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USB를 오수아에게 건네줍니다. 오수아는 USB 속 파일을 열어 태수가 동민의 할머니 신분증을 구상태에게 넘겨주는 증거 영상을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이제 태수는 완전히 몰렸죠. 분노한 태수가 혜성을 가격하지만 혜성도 태수를 한 대 쳐서 되갚아줍니다. 그 순간 태수의 아버지가 난입해 내 아들 건드리는 놈은 가만 안 둬 라며 혜성을 위협하는데요. 그때 오수아가 태수 아버지를 번쩍 들어 업어치기로 제압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사장 서명주는 너무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결국 태수는 퇴학 조치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학폭위는 혜성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학폭위가 끝나고 혜성은 맞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그걸 직접 오수아가 도와줍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오묘해지는데 혜성이 오수아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칭찬하며 오수아의 머리에 붙은 꽃잎을 살짝 떼어줍니다. 그 순간 오수아는 알 수 없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끼고 급히 자리를 뜹니다. 혹시 오수아가 혜성에게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걸까요? 한편 서명주 이사장은 교장에게 초대 이사장이 남긴 금괴를 빨리 찾아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때 다시 등장한 병문고의 또 다른 괴담. 이 괴담에 따르면 항상 2등만 하던 여학생이 질투에 눈이 멀어 1등 친구를 옥상에서 밀어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 1등이 된 여학생은 홀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죽은 친구의 귀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괴담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계가 울릴 때 절대 혼자 학교에 있지 마라. 그런데 아직도 남은 괴담이 2개 더 있는데 마지막 괴담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괴담 마니아인 동민조차도 모른다고 하네요. 한편 이사장의 딸 예나는 유정을 끌고 다니며 쇼핑을 합니다. 심지어 혜성에게 줄 선물까지 구매했는데요. 유정이 너 혜성이한테 관심 있어? 라고 묻자 예나는 완전 많지 라고 대답합니다. 혜성은 도서관을 탐색하던 중 우연히 유정을 만나게 되고 학생의 사진 속에서 시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쌍둥이 시계라는 사실을 알아내죠. 그런데 그 순간 혜성이 유정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예나가 발견합니다. 어느 날 혜성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학교를 빠집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이었죠. 국정원에서 군부대와 협조를 안 한 작전이라 혜성이 예비군 훈련을 피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오수아가 혜성의 병문안을 오겠다며 집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혜성의 가짜 신분으로 등록된 집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국내사팀은 동네 이웃들에게 가서 가구와 생활용품을 빌려오며 급하게 방을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간신히 방이 완성될 무렵 수아가 도착합니다. 팀원들은 옷장에 숨는 등 난리가 나는데 그때 혜성이 죽을 받다가 엎지르는 실수를 합니다. 수아가 이를 정리하려다가 혜성과 엉켜 넘어지는 순간 그만 입술이 맞닿고 마는데요. 이때 옷장에 숨은 영훈이 재채기를 참지 못하자 미정이 급한 대로 영훈에게 키스를 해서 막습니다. 결국 옷장에서 팀원들이 우르르 튀어나오면서 이 모든 것이 오수아에게 들키고 말죠. 과연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요? 이상 드라뷰어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